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힘은 세계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등등 장르 불문 여러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그러자 한국 콘텐츠의 선방을 시기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질투심은 너무나 유명해서 미국의 유명 사이트 레딧에도 중국은 왜 한국 문화를 질투할까? 자기들 고유 문화는 다 없애놓고 왜 한국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지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질투하면서도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는 뛰어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한한령을 핑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막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엔 제2의 한한령이라 불린 팬덤 억제 조치로 대다수의 K-팝 그룹들의 팬 SNS들이 정지를 당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아름아름 뒤에서 몰래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해왔고 더 이상 막강한 한국의 콘텐츠 홍수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차갑던 기류가 조금씩 녹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 드라마를 이기기 위한 비장의 수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데다가 양심을 내다버린 수준이라 모든 드라마 팬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은 여러 나라에 차이나머니를 뿌리고 위협하는 등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불태워버린 전적이 있다 보니 당연히 뭐래도 한국의 세련된 문화를 따라오기는 힘들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전하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 한국 문화를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고만 있습니다. 한국 신작 드라마가 중국 최대 커뮤니티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자 나라 크기만큼 속이 좁은 나라 한국 드라마의 거짓 마케팅이 또 시작됐다라며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수지 주연의 드라마 안나에서 짝퉁 시계가 중국산으로 묘사됐다며 중국인들이 단체로 반발한 것입니다. 드라마 안나에서 선물 받은 이불과 가짜 시계를 팔기 위해 가게로 향하자 점원이 이 브랜드가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계는 중국산이라고 말했다는데요. 그 네티즌이 말한 대로 드라마 속에서 중국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급 또는 불량품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을 가짜 물건을 만드는 나라로 그렸다며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짜 시계 장면은 2006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당시 이 업체는 값싼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부유층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진실은 외면한 채 한국을 욕하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드라마 안나를 볼 수 있는 쿠팡 클레이는 중국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목을 매며 불법 시청이 만연한 것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한국 드라마를 기를 쓰며 따라하려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콘텐츠가 너무도 허술해 오히려 일부 중국인들마저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한 OTT 플랫폼에서 공개된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표절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진숙이었습니다. 진숙이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은 주인공 능소소가 여러 시련을 겪은 뒤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로 태자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고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이 진숙이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게 한 드라마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궁궐에 들어가 최고의 요리사를 거쳐 어이로 성장하는 대장금과 드라마의 뼈대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된 것인데요. 이 찝찝한 느낌은 드라마를 보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한복의 한국식 갓, 궁인들의 새양머리까지 중국 드라마 진숙이는 한국 전통문화를 완전히 베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링샤오샤오가 한복과 매우 유사한 의상을 입고 삼겹살을 구워 깻잎에 쌈을 싸먹는 장면이 나오고 포스터에서도 대장금을 연상케 하는 한복 앞치마와 금실 자수가 수놓아진 한복이 등장해 많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죠.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배우들이 입은 옷은 한복이 아닌 명나라 옷이며 진수기에 나온 음식들은 전부 중국 전통 음식이라는 상반된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왜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불량품, 짝퉁으로 여겨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은 전 세계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죠. 앞서 말씀드렸던 레딧 글의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질투하는 걸까? 대체 의도가 뭘까? 왜 자기들 고유 문화는 다 없애놓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소개하는 거지?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은 또 다시 김치처럼 한국의 한복, 전통음악, 사물놀이를 자기들 문화로 소개했어. 그 이유는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소수 민족이 있기 때문이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같은 중앙아시아에도 고려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고려인이 있는 나라들이 중국처럼 한국 문화를 자기들 문화라고 부르진 않잖아. 한국 문화라고 말하지. 난 조선족을 이용하는 중국이나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소개하는 조선족이 이해가 안 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한국에 살았다고 해서 치파오나 기모노가 한국 문화로 소개되는 건 아니잖아.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야? 김치를 종류별로 먹거나 담그지도 않는 나라가 왜 난데없이 김치를 소개하는 거야? 드라마에도 갑자기 김치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제대로 만드는 방법도 모르면서 말야. 난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다른 나라의 한복을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예쁘고 질투난다고 해서 그게 너희 것이 될 순 없는 거잖아. 여기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이건 한국 문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 몽골이나 티벳처럼 이웃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할 자신이 없어서 올림픽 개막식에 한국 문화를 자기들 문화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중국말대로면 중국은 정말 특별하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야? 나도 한국 문화가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지. 중국이니까 다른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 모두 자기들 문화야. 자기들이 세계 최고이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심리적 침략이지. 이러다 미국에 중국계 미국인이 정말 많으니까 미국도 중국 문화를 미국 문화라고 하는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K-팝 열풍으로 한복이 인기를 끌자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음식 문화 등이 중국 문화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동북공정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한국의 수준 높은 전통 문화가 탐나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국 공산당의 과도한 미디어 검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콘텐츠 제작 수준은 처참한 상황인데요. 작년에 방영된 중국 드라마 내 마음을 미소 짓게 해에서는 너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같아라며 타국을 대놓고 비하하질 않나.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우리 복식인 가시나 망건을 대놓고 중국의 복식처럼 등장시키는 등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만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를 비교하는 행위 자체가 실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K-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등의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빈센조 등 수많은 히트작들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위한 러브콜을 받는 등 한국 컨텐츠들이 그 위상을 굳건히 만드는 중이죠.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추천하지 않아도 세계가 먼저 찾는 수준으로 성장할 만큼 성장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느끼고 있는 한편 이러한 문화를 뺏기지 않게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나서서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